그리고 요즘 또 중국에서 일어난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일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이랑 지금 중국 사이가 심각하잖아요. 그죠? 지금 중국에서 터진 사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요즘 중국과 일본 사이에 아주 치고받고 아주 어마어마하죠. 그죠? 지금 중국에서는 유명한 인플루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SNS, 관영 매체, 웨이보, 소분홍, 이런 애들 다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냐? 반일 쇼를 하고 있어요. 반일 쇼.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그냥 어느 정도 그 유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그냥 얘기를 하고 그냥 일본은 조용히 있었던 그 반면에 요즘은 일본이 완전 그냥 맞받아 부딪히고 있죠. 그죠? 엄청 싸우고 있습니다. 항상 일본이 유감이다, 우려한다, 이런 것만 하다가 요즘 그냥, 다카이치 총리 요즘 알잖아요. 지금 중국이랑 일본 어느 정도로 싸우는지. 근데 요즘 일이 몇 개가 터졌어요. 요즘 많은, 국제, 정세 전문가분들이 이런 분석을 하는데 수많은 분석들 중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왜 이번에는 일본은 가만히 있지 않는가? 왜 일본은 무릎을 꿇지 않는가? 지금 기사에서 보면 쏟아지는 기사들 보면 지금 약간 중국이 엄청 일본을 제재하고 있고, 중국이 일본을 제재하기 시작하자 일본은 완전 지금 거의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난리도 아니잖아. 이런 기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 지금 중국이 일본한테 휘두르고 있는 무기 중에 한 개가 문화 제재잖아. 한일령, 한한령 다들 아시죠? 한일령 지금 나오고 있잖아. 이런 것들이 왜 지금 중국한테 마이너스인가? 그리고 이렇게 일본이 강하게 나오는 그 뒷배경, 예를 들면 일본의 정보력, 경제 네트워크, 군사와 핵 잠재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일단 일본의 내각과 중국 내각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일본은 지금 이렇게 싸울 때는 이런 싸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론전이고 국가와 국제 간의 이제 싸움인데, 그냥 지금 총포만 안 들었을 뿐이지 서로 제재할 거 제재하고 욕할 거 욕하고 지금 다 하고 있잖아. 일본은 일단 내각 정보 보조사, 내각 정보 조사실이라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가안전부가 있습니다. 이게 다 양국을 대표하는 정보국들이죠. 근데 전문가들이 평가하기는 중국의 공안이나 국가안전부 같은 데는 뭘 하느냐? 사람을 잡고 도청하고 감시하는데 약간 몸쓰는 정보기관, 이런 이미지가 강해요. 하지만 일본의 정보기관, 내각정보조사실은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정보 조각들을 다 모아서 정리하고 분석해서 최종 그림으로 만들어 총리 책상 위에 올리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마이크 앞에서 침 튀기면서 강력 항의한다. 참수를 해야 된다. 일본은 이제 좋을 날이 없을 거다. 이런 침 튀기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상황에 일본의 내각은 뭘 하냐? 그 장면을 도쿄에서 보고 있으면서 일본 쪽의 정보 담당자들은 이미 지금 그 발언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지난 1년 동안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리고 발언 패턴이 어떤지, 그리고 누구 라인인지, 지금 표정이 진심인지 쇼인지,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음에는 무슨 발언을 할지, 이런 것까지 다 분석하면서 여기에 대비해서 움직이는 게 일본의 정보국이라는 겁니다. 중국은 늘 계속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일본보다 얼마나 더 크고, GDP가 몇 배고, 군사력이 몇 배에다가, 우리는 핵보유까지 하고 있고, 이렇게 중국은 그냥 나열을 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지만, 그 반대로 일본은 머리를 쓰면서 싸우면서 정보, 분석, 전략, 이런 거를 아주 촘촘히 짜가면서 중국을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일본을 아예 그냥 제재를 한다고 하지만 아예 그냥 일본이 그냥 몰락했다, 중국한테 밟혔다, 이런 게 아니잖아. 지금 중국이 실질적으로 일본한테 한 게 여행객 50만 명 안 보내는 거? 근데 여러분들, 중국인들 일본에 1년의 여행량이 거의 900만인가 그래. 50만 명 안 보냈다고 그게 큰 차이가 나나? 큰 펑크가 생기나 일본에? 그리고 여러분들 그 기사 보셨죠? 지금 중국인들은 외국인 코스프레까지 해가면서 일본으로 여행을 가요. 자기 중국 여권 커버를 대만 커버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커버를 씌워, 중국 여권에다가. 그것도 이따가 좀 얘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화 제재라는 이게 화두에 크게 올라왔습니다. 상하이에서 굉장히 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일본에 하마사키 아유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중국말로 하면 빈지부 하마사키 아유 압니까? 이 이름 딱 나오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건 몰라? 일본의 굉장히 레전드적인 미녀 댄스 가수 하마사키 아유.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이게 어느 정도로 중국에서 이 가수가 중국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인기가 있냐면 옛날에 한국의 한류가 중국을 한참 강타할 때 그때 한국의 한류 하면 뭐 H.O.T, 신화, NRG 뭐 또 많았잖아. 안재우, 이영애 이런 어마어마한 한국의 대스타들이 한류로 중국을 강타할 때 그때도 그 어마어마한 한류 사이에서도 계속 최상위 인기를 유지하고 가던 일본의 가수가 하마사키 아유예요. 하마사키 아유미라고도 부르네. 하마사키 아유미. 한국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네. 이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그런 일본 가수인데 지금은 나이가 꽤 많아. 나이도 꽤 많고 하지만 중국에서 인기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중국에서 가끔씩 이렇게 콘서트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나 봐요. 11월 29일 상하이에서 하마사키 아유미가 그냥 아유미라고 할게요. 이 아유미가 콘서트를 열 예정이었어요. 14,000석이 매진입니다. 14,000석 매진. 그리고 무대를 설치한 인원만 100명이 넘어요.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때 5일 동안 땀을 흘리면서 무대를 올려놓고 설치하고 리허설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일 이 아유미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중국의 팬들은 전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기차를 타고 상하이로 모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공연 전날에 통보가 내려와요. 그냥 중국 당국에서 콘서트 열면 안 된다. 니들 거기서 콘서트 열면 안 된다. 그러면서 내 영상을 봤거든. 그 콘서트 그 체육관에서 여는 건데 그 체육관 옆에 다 그냥 봉쇄를 해버렸어. 아무도 못 들어가요. 이유는 뭐냐? 不可抗力. 불가항력의 어떤 힘 때문에 공연을 취소해야 된다. 중국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불가항력 이거는 진짜 함부로 쓰는 그러니까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말이야. 근데 중국은 이 불가항력이라는 단어를 썼다 하면 어디다 쓰냐? 이 불가항력은 뭐예요? 공산당 지시라는 거예요. 공산당이 지금 마음에 안 든다 이 뜻이에요. 한알령과 비슷하죠. 그죠? 지금 중국 당국, 중국 공산당들은 기분이 나쁘다. 이게 불가항력적인 힘이니까 넌 지금 콘서트 못 연다. 왜? 일본 때문에 기분 나쁘니까. 왜 기분이 나쁘냐? 일본 총리 다카이치가 대만은 중국 영토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건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총리는 어떻게 직접 못 건드리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너네 가수부터 어떻게 박살을 한번 내줄게. 이게 진짜 치사한 짓이에요. 나라와 나라의 싸움에서 나라와 나라의 경쟁에서 이 문화가 섞여 들어오면 안 되거든. 문화는 끝까지 서로 존중을 해야 돼. 그런데 이제 이런 정말 치사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식으로 심지어 여러분들 한국에서 활동하는 중국의 아이돌들도 가끔씩 중국 정부의 압박을 받습니다. 그럼 이 압박 받을 때마다 뭐 해요? 걔네들은 그냥 중국인이니까 중국과 대만은 하나입니다. 뭐 이런 발표를 하고 뭐 이런 거를 그냥 중국 당국의 지시에 따라서 그런 걸 올리잖아. SNS에. 혹은 뭐 이제 또 중국에서 계속 활동할 생각을 가진 이런 뭐 가수나 연예인이 뭐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고 중국은 하나다라는 이런 원칙을 어겨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활동을 했다. 혹은 뭐 그런 뉘앙스의 뭐 글을 올렸다. 그러면 이제 약간 사과문도 올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마사키 아유미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당일 오후에 본인 인스타에다가 성명을 올렸어요. 첫 문장인 이런 겁니다. 이 무대를 내 손으로 직접 철거해야 한다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은 이거예요. 이 아유미는 사과도 하지 않았고 뭐 공산당한테 머리를 숙이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딱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즉 너희들이 이런 더러운 정치 싸움에 가수인 나를 끌어들이지 마라. 나는 가수지. 나는 너희들이 정치 도구가 될 생각이 없다. 그러면서 이런 뉘앙스의 글을 올리면서 제일 마음 아파했던 부분이 뭐냐면 뭐 내가 무대가 손실이 얼마고 뭐 콘서트가 취소돼가지고 얼마 날리고 이런 얘기, 물론 이런 얘기는 어떤 연예인은 안 하겠죠. 했으면 그건 진짜 별로지. 제일 세게 걱정을 했던 말이 뭐냐?
이 무대를 위해 밤낮 없이 일을 해준 100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스태프들이 제일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의 대응이 여러분들 이것도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기사거리가 됐어요. 이 일본의 한 원로급의 가수가 이런 대우를 중국에서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중국의 노동자들을 걱정을 하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중국 공산당은 체면 때문에 자기 나라의 노동자들이 밥그릇을 통째로 그냥 걷어차버린 거야. 여러분들 이게 국격의 차이가 확 드러나요. 여기서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유미가 여기까지 했느냐?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한 방은 그 뒤에 있습니다. 공연이 취소됐잖아요. 그럼 보통 가수들은 그냥 거기서 가잖아. 야, 취소됐대 하면 그냥 그래 뭐 심하게 하자 이래가지고 뭐 그냥 짐 싸고 가잖아. 안 갔어. 공연이 취소됐고 그 공연장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끔 바리케이트 다 쳐놨거든. 그냥 공산당이 그냥 막아버린 거야. 그런데 그 한 명도 없는 그 무대 위에서 이 하마사키 아유미가 원래 계획 그대로 조명, 뭐 폭발, 음향, 효과 다 그대로 콘서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처음부터 끝까지 스케줄 그대로 공연을 그냥 해버렸어요. 그냥 콘서트를 한 거야.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SNS에는 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비어있는 좌석들이었지만 나는 전 세계 팬들이 사랑을 느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공연이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들어도 여러분들 드는 생각이 있죠. 존경심이 그냥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중국 국민들 여론은 이거야. 야, 외국 가수도 중국 노동자들 걱정해가지고 그거 취소 안 하고 지가 손해본다 하더라도 그 노동자들이 노동의 값어치를 매겨주고 그거를 걱정해주고 있는데 중국 당국은 지들 기분 안 좋다고 중국 인민들이 밥그릇을 걷어 차버린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중국이 원했던 그림은 뭐 그래 공연 다 취소했으니까 중국 일본 가수들도 이제 중국 정부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다. 이런 느낌을 주려고 했겠지. 중국이 허락 없이는 니들 아무것도 못해. 근데 이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이 기사가 나갔을 때 이 결과는 국격이 일단 확 차이 나고 이 가수는 그 전보다 훨씬 더 지금 존경을 받고 있고 훨씬 더 또 인기가 엄청 많아졌어. 이것 때문에. 이 프로다운 행동 때문에 팬덤이 훨씬 더 두툼해지면서 모르는 사람들도 알게 되면서 중국은 뭐냐? 중국은 그냥 지들이 기분 나쁘면 지들 국민 따위 밥그릇, 일자리는 걱정 안중에도 없다. 이런 평가가 세계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가수, 프로의 품위, 중국 정권의 쪼잔함, 이 대비만 더 선명해졌을 뿐이에요.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또 일본의 한 가수 오츠키 마키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11월 28일 상하이의 한 게임 행사에서 오츠키 마키가 그 가수래요.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엔딩곡 메모리즈의 가수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원피스 중국에서도 엄청 유명하거든. 그리고 이 원피스라든지 이 노래 이런 거는 이 노래가 나오자마자 그냥 그 세대의 팬들은 그 세대의 향수에 빠지는 거야. 약간 그런 노래예요.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저는 원피스에 대해서 잘은 몰라요. 원피스들 팬들은 그런 가수이자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이 가수가 한 게임 행사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관객들은 막 감동받아가지고 따라 부르고 막 밑에서 막 호응하고 막 추억에 잠기고 다들 휴대폰 꺼내가지고 막 찍고 있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 근데 갑자기 무대의 조명이랑 음악이 툭 꺼지면서 그냥 불이 확 밝아져요. 노래하고 있는 와중에, 가수가 노래하고 있는 와중에. 근데 갑자기 스텝처럼 보이는 두 명이 갑자기 뛰어 올라오더니 한 명은 마이크를 뺏어버리고 한 명은 뭐 어쩌고 이 상황을 설명하듯이 그러면서 그대로 퇴장을 당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공연 중이었잖아. 그리고 그 밑에 얼마나 많은 팬들이 있겠어. 그 공연을 그렇게 딱 그냥 끊어가지고 취소해버리니까 밑에 중국의 팬들도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난장판이다 왜 그러냐 막 밑에서 막 구호 부르고 막 시위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런데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이제 중국의 한일령이죠. 일본의 가수가 중국 와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노래 부르는 와중에 무대 조명과 음악을 꺼버렸다. 중국인들도 단숨에 알죠. 이거 일본이랑 요즘 일본이랑 중국의 요즘 그 국제 관계 때문에 이런 가보다. 하지만 화살은 그 일본 가수한테 가겠습니까? 아무도 그 일본 가수를 탓하지도 않아. 일본을 탓하겠습니까? 아무도 일본을 탓하지 않아요. 국제사회는 중국을 탓하고 체면 때문에 자기 국민들을 짓밟는 정권. 체면. 이거 지금 중국이랑 일본이랑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일본이 그렇게 강한 발언을 했고 그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는데 그러면 중국에서는 일본 가수들은 공연하면 안 돼.
그런데 일본 가수들이 중국 가서 공연을 하면 그 공연들이 그냥 일본 애들만 하고 돈 벌어 가는 거냐고. 중국이 주최 측이 있고 그 무대를 설치하고 스태프들은 다 중국인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체면 때문에 지들 인민들이 밥그릇을 걷어차는 정부. 이렇게 낙인이 점점 찍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여기 딱 얘기하자마자 채팅창에서 다들 한한령이랑 비슷하네요. 한한령이랑 똑같아. 그 당시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자마자 드라마, 케이팝, 예능 다 편성 금지. 방영 갑자기 취소. 한류 스타 행사 무리한 연기. 근데 중국의 공식 발언은 우리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공식 제재나 발언 이런 거는 없었다. 우리는 한한령 안 했다. 그게 뭐냐? 우리 그런 거 안 했다. 이지랄 하고 있잖아. 하지만 뒤에 가서는 뭐 공연을 하겠다. 심사 안 내주고 뭐 드라마 올리겠다. 허가 안 내주고 광고 찍겠다. 비자 안 내주고 허가 안 내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심의 미통과 절차 미비 기술적 문제 그러면서 이미 짜여진 편성포에서 한국 컨텐츠만 쪽 빼면서 한국 쪽에서는 그러면 항의할 거 아니야. 아니 왜 그거 빼냐? 왜 우리 공연 취소하냐? 왜? 물어보잖아? 딱 한마디 해요. 불가항력적인 힘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힘. 그건 뭐냐? 그냥 중국 공산당이야. 그냥 중국 공산당이 화났어. 삐졌어. 니들 사드 배치해가지고 중국 공산당 애들이 삐졌어. 니들 공연 보지 말래. 니들 드라마도 상영시키지 말래. 애야? 뭐 이런 유치한 새끼들이 다 있지. 한한령 생각하면 굉장히 열받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한한령 얘기 나오면 우리 한한령 없어. 이지랄 한다니까. 니들 마음대로 중국 와서 공연하고 콘서트 해. 근데 막상 가잖아. 허가를 안 내줘요. 불가항력. 이 뜻은 지금 뭐다? 공산당 애들 삐졌대. 만약에 중국이 한한령, 한일령 이런 거를 공식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WTO와 FTA 뭐 무역 파트에서 목을 여긴 너무 많아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 욕을 엄청 먹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일본 쪽에 뭐 한 게 제재했다가. 근데 이번에 똑같은 짓 또 하네. 일본한테 제재할 게 없으니까 문화 카드 낸 거야. 야, 니들 가수 우리한테 와서 콘서트 하지 마. 이지랄 하는 거예요. 꺼낼 카드가 없어, 얘네들. 졸라 쪼잔하고 치사하고 아주 뭐 바퀴벌레 같은. 그냥 중국이 옛날에 한국한테 했던 짓을 그대로 일본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열받는 건 뭔지 알아? 역사적으로 봐도 싸우는 수위로 봐도 중국이랑 한국 그때 사드 그거보다 옛날에 일본이랑 중국 사이에서 싸웠던 일들이 훨씬 세고 훨씬 많은 것들이 있어. 근데 한국한테 한한령은 언제부터 내려졌습니까? 이미 진짜 오래됐죠? 근데 아직까지 한일령은 없었다는 거. 이게 더 열받지 않습니까? 불과 11월 달까지만 해도 일본 가수들은 중국에서 계속 콘서트와 공연을 하고 있었다는 거. 이게 더 열받아. 그러니까 이때까지 중국은 한국을 일본보다 더 못하게 다뤄왔다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은 그냥 그 정도야. 한국을 그만큼 무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일본한테도 안 했던 한일령. 그거를 20년 전에 한국한테 먼저 했어.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때 또 누가 등장하느냐. 중국에 또 그 유명한 스피커 한 명 있잖아. 중국 옛날에 황구시보의 편집장 후시진. 얘도 약간 중국 관영 매체를 대표하는 스피커예요. 중국 공산당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애야. 언론인이니까. 근데 이제 중국 그 공산당 직속의 언론이죠, 그죠? 이 후시진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등장을 해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 후시진이 웨이보에다가 글을 한 개 올려요. 일본을 때려야 한다. 제재는 필요 없다. 이런 톤을 약간 유지하면서도 약간 여기서는 그래도 그 중국 당국이 한 그 짓이 약간 좀 뭔가 이 사람 입장에서도 좀 너무 심했나 싶었던 거겠지. 하는 얘기가 공연 도중에 불을 꺼버리는 방식은 외부에 나중에 꼬투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구실을 줄 수 있다. 우리의 제재는 그 5분 때문에 약해지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약간 중국 쪽의 체면도 살리면서 그러니까 뜻은 이거야. 일본 애들 때리더라도 약간 좀 체면 있게 때립시다. 괜히 이거 해외 매체들한테 국제사회한테 꼬투리 잡을 거 남기지 말고 좀 그래도 체면 있게 때립시다. 노래하는 도중에 끄집어내는 게 그게 뭡니까? 약간 이런 뉘앙스를 풍긴 거지. 풍겼는데 그 글 올리자마자 몇 분 안에 삭제가 돼요. 왜 삭제됐을까? 압박 들어간 거야. 그것도 불가항력이지 뭐겠어. 중국 공산당 쪽에서 야 지금 그딴 거 필요 없어. 야 그냥 깡패짓 해 씨. 야 그 글 내려. 그러자마자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 글이 바로 삭제가 됐어.
바로 삭제되면서 이제 중국 쪽에서 흘리는 메시지가 뭡니까? 체면 그런 거 필요 없다. 아, 우리 원래 그냥 깡패니까 야 깡패답게 행동해. 그러면서 그 다음 날에 새로운 글이 올라옵니다. 새로운 글이 올라와서 어떤 글이 올라왔어? 그 전날엔 그래도 야 우리가 일본 제재하는데 그 무대 5분이 우리가 뭔가 아쉽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뭔가 우리는 여유 있어. 우리는 그래도 매너는 있어. 야 무대는 끝나게 하고 나서 그 뒤에 제재를 해도 우리는 여유 있어. 이지랄 하다가 그 싸대기 맞고 그 글 지우고 그 다음 날에 무슨 그 다음 날에 그 아유미가 콘서트를 취소하고 그 일이 있었잖아. 그날 무슨 글을 남겼냐? 진짜 유치한 글을 남깁니다. 공연 취소 안 해도 되는데 그 무대를 다카이치 총리 욕하는 걸로 채우자. 오씨 오그라들어. 오씨. 야 이게 한 나라를 대표하는 스피커야. 여러분들 소름 돋지 않아요? 오그라들지 않습니까? 그 전날에는 그래도 뭔가 좀 여유 있게 잘 포장해가지고 체면 좀 세우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글 바로 지고 그 다음날에 아유미 콘서트 취소 안 해도 돼. 하지만 무대에서 노래 부르지 말고 그냥 2시간 동안 다카이치 욕하는 걸로 채우면 돼. 그러면 우리가 받아줄게. 이 뇌가 썩었나? 아니 뇌만 썩은 게 아니라 이건 뭐 다 썩은 것 같은데 이거. 와 수준 보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얘는 그냥 돈 벌기 위해서라면 혹은 그냥 생존을 위해서라면 어떤 정치 구호든 읽어주는 앵무새 같은 존재. 그냥 앵무새지 뭐. 이런 애를 한 나라의 스피커로 내세운다는 중국이 니들 쪽팔리지도 않냐?胡锡进出来说这种话你们不丢人啊你们没有国格吗没尊严我操 지금 중국의 관영 매체는 다카이치 총리를 뭐라고 부르냐? 가장 반중적인 일본 여성 총리 이런 표현까지 지금 쓰고 있죠. 그죠? 다카이치는 그럼 중국의 이런 난리를 어떻게 받아치고 있느냐? 지금 일본 다카이치 쪽 그냥 무시 지져라. 니들은 지져라. 중국 외교부는 지금 매일같이 같은 문구를 아주 열심히 지져대고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불법이다. 인정하지 않는다. 포츠담 선언이 유효하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다. 일본은 끼어들지 말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12월 3일 다카이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 국회에서 일본의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1972년 일중 공동성명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근데 중국 쪽에서는 봐라. 야 일본이 지금 한 말 들었어? 일본이 결국 공동성명으로 돌아왔다. 인정했어. 우리한테 줬어. 그 공동성명 거기 기반하고 있다잖아. 근데 여러분들 이게 내용은 완전 아니에요. 1927년 일중 공동성명을 보면 일본은 중국이 대만을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라고만 말돼 있습니다. 이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대만을 중국 거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라는 말이 없어. 그냥 중국이 대만을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중국이 시진핑이 나 졸라 잘생겼잖아. 나 잘생겼어. 나 완전 잘생겼지. 이래. 그럼 다카이치가 오케이. 네가 네 자신을 잘생겼다고 표현하는 거기에는 내가 이해하면서 존중을 한다. 하지만 내가 지금 네 보고 잘생겼다라는 얘기는 아니야. 이 뜻이에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네가 굳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오케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내가 그걸 인정하는 거 아니야. 그냥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걸 존중할 뿐이지 내가 인정한 건 아니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카이치의 길은 뭐냐. 그냥 한마디로 딱 그냥 외교적인 언어로 풀어보자면 한 발도 물러설 의향이 없다예요. 지금 일본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많은 전문가들이 또 분석한 것 중에 일본은 왜 이렇게 담담하면서 절대 중국에서 물러나질 않는가? 일본은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설치는 거야? 약간 이런 거지. 뭐 기사적으로 보면 중국이 일본 때릴 카드가 막 엄청 많은 것처럼 근데 일본은 왜 이렇게 일본이 아무리 총리가 반중 그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이 투표권, 지지율 이게 중요하다 하더라도 나라가 완전 망하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이 투표권을 위해서 지지율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다? 그럼 말이 안 되거든. 국민들도 바보는 아니야. 아무리 그렇다 하지만 이 나라가 망가지는데 그래도 막 그거 상관없이 감정적으로 움직인다? 일본 스타일이 아니야 그거. 그래서 전문가들이 분석한 게 여기에는 뒷배경에 뭐가 있냐. 일본의 정보력과 경제산업 네트워크가 깔려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이런 예를 한 개 들어요.
일제시대에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기 전에 뭘 했냐면 만철조부사, 동아동문서원 같은 그런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중국 전역을 미친 듯이 조사를 합니다. 한국에도 그런 중국이 보낸 기관들 꽤 있을 거야.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기관을 보내가지고 중국 전역을 미친 듯이 조사한다. 어느 정도까지 조사를 하느냐? 학생 조사원들을 중국의 오지나 농촌까지 보내가지고 마을 하나하나 그 마을의 운물 숫자, 그 다음에 그 운물의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인지 못 마시는 물인지 단지 쓴지 이런 것까지, 그리고 광맥의 위치까지 이런 거를 다 조사했던 거야. 물론 여러분들,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이 역사는 잘못된 거예요. 이건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는 거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이 일본 애들이 그 치밀함이라는 거야.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전쟁이 터졌을 때 일본 군들이 들고 있던 중국 지도가 중국 군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도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섬세했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분명히 침략의 역사고 일본은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서운 거는 일본은 옛날부터 그때부터 이렇게까지 한 나라를 쪼개서 분석한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뭐 일본이 뭐 중국까지 가가지고 운물을 세면서 다닐 일은 없을 거 아니야. 하지만 일본에는 미쓰비시, 뭐 미쓰이, 이토추 뭐 이런 거대한 종합 상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합 상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뭐 많은 사람들은 얘네들 그냥 뭐 자동차 팔고 원자재 팔고 뭐 엘리베이터 팔고 뭐 기계 팔고 옷 팔고 옷 만들어 팔고 뭐 이런 회사 아니야? 그냥 무역 회사 아니야? 아니에요. 일본 안에서는 이런 회사들을 어떻게까지 부르냐면 제2의 외무성이라고까지도 부릅니다. 왜냐? 지난 40년 동안 중국 전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물류, 전력 사용량, 항구 적재량, 지방 정부의 재정 상황, 각 산업의 실제 생산, 재고, 데이터 이런 거를 몸으로 느끼고 숫자로 축적해온 그런 조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런 데이터로만 분석을 해도 어느 지역에 무기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이것까지 다 분석을 한다 이거야. 어느 지역에 식량이 부족하고 어느 지역에 식량이 많이 나고 재고가 어느 지역에는 얼마나 있는지 이것까지 이미 다 파악하고 있다 이겁니다. 전력 사용량, 화물 철도 운행량, 항구 컨테이너 처리량, 식량 수입, 수출, 추이, 지방채 발행 규모 이런 것만 잘 엮어도 지금 중국 경제 겉으로는 저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숨이 차 있는지, 어느 지방이 위험한지, 어느 산업이 이미 망가졌는지 이런 것까지 어느 정도의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일본의 이런 정책 결정자들이, 내각의 그런 브레인들이 중국이 공식 통계에서 어떤 얘기를 하든 절대 믿지 않고 자기들만의 데이터를 따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내각, 종합상사 네트워크, 외무성, 방위성 정보 이런 것들이 다 합쳐가지고 어느 정도 중국을 파악이 됐는데 지금의 중국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내린 거지. 뭐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중국은 겉으로는 큰 소리 치는 것만큼 강하지 않다. 껍데기는 큰데 속은 이미 많이 부실해졌다. 이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일본은 한 발자국의 물러섬도 없이 맞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일본을 어느 정도 여행 가본 분들은 알잖아. 일본이 뭐예요? 일본은 그런 장인정신, 집요함, 어떤 한 분야를 정말 집요하게 상상 못할 정도로 파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잖아. 그게 일본이잖아. 그럼 일본이 지금 중국이랑 이렇게 맞서고 있는 그 전에 중국에 대해서 분해를 해보지 않았을까? 중국에 대한 분석이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실제로 정말 많은 이런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 나라의 국력을 추출을 해내고 다양한 거를 추측을 해요. 심지어 어떤 약간 중국을 약간 비판하는 성향을 가진 이런 일부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뭐까지 이렇게 추론을 해냈냐면,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의 데이터 중에 소금의 생산량과 소비량이 너무 줄었다라는 거야. 한 나라의 소금 생산량과 소비량이 이렇게 줄었다고? 이걸로 뭘 추측했느냐? 안 그래도 지금 중국의 요리들은 맛이 센 걸로, 맛이 강한 걸로 유명해요.
그러면서 지금 중국에는 각종 소스들, 화학 소스, 거기서부터 들어가는 다양한 무슨 진짜 이걸 중국 사람들은 이걸 중거웨라 그래. 정말 입맛이 강한, 맛이 센, 자극적인 이런 음식들이 중국엔 많아. 그러면 그 베이스는 당연히 소금이거든. 소금이 정말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소금 사용량, 소비량,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이걸로 뭘 추측했냐면 중국이 지금 인구를 속이고 있다까지 온 거예요. 한동안 지금 중국의 인구 반토막 난 거 아니야? 중국 14억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지금 중국 인구 10억도 안 된다. 지금 중국에 지금 8억 명밖에 안 남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적이 있잖아. 저도 한번 다뤘었잖아요. 그런 피셜이 있다고. 그런데 그런 피셜이 그냥 사람들이 그냥 때려 맞추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추측을 한단 말이야. 물론 이거는 추측일 뿐입니다. 이게 주류 학계나 국제기구에서 인정하는 수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일리는 있잖아. 아니 한 나라가 정말 그 중국 요리 저렇게 자극적인 음식들을 많이 먹는 저 나라가 소금 생산량이나 사용량이 꾸준해야지. 이게 갑자기 줄어든다? 이 말이 안 되잖아. 갑자기 중국의 온 국민들이 나트륨은 몸에 해로워. 짠 거 먹지 말자 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나트륨을 야, 내가 말하면서도 웃겨.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라도 이런 걸까지 추측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나라와 나라 싸움의 이 겉모습에서는 우리가 보는 거는 다카이치랑 시진핑이 그냥 신나게 싸우고 있고 막 외교부에서 서로 막 신나게 물어뜯고 그 뒤에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세부하게 찍고 찢어가지고 파고 들어가지고 세밀하게 분석한 그런 결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방금 이거 중국의 수억 명이 사라졌다. 이런 것까지 추측을 해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공식 발표나 혹은 뭐 주류나 이 학계, 국제기구에서 인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이런 추측이 있다라는 거예요. 국제기구에서는 하는 말이 통계적으로도 혹은 정치적으로도 한 나라의 인구가 수억 명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티가 나야 되는데 이건 숨기기가 거의 불가능한 규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런저런 데이터를 가지고 아니 그럼 중국인이 단체로 소금을 끊었어? 안 그래도 지금 중국은 뭡니까?科技与狠活 얘기했잖아. 과학과 앙랄한 수단,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조미료 소스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도 소금은 들어가. 그렇게 강하고 센 맛들을 먹는데 소금 사용량이 왜 줄어든 거냐 그러면. 추측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일본을 상대로 하고 있는 제재가 일본 가수 오지마, 노래 중단, 노래 부르지 마. 그러면서 야 우리 GDP가 니들보다 몇 배고 야 우리는 핵무기까지 있고 야 우리가 얼마나 세고 우리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냥 계속 말만 하고 있지 일본은 조용합니다. 일본은 조용히 움직이지만 지금 일본이 꺼내고 있는 중국을 제재하는 카드를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그 얘기도 터졌더만 일본이 조만간에 중국에 대한 포토레지스트를 규제를 할 거다. 여러분들 포토레지스트가 뭔지 아세요? 자 요즘 이것도 기사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본은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일부 중국 업체들에 대해 중단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미 이거는 기정사실화처럼 업계에서는 야 이제 일본에서 우리한테 수출해주는 포토레지스트 이거는 중단될 거야 라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찾고 있는데 그 대책이 있나? 옛날에 한번 일본이 한국한테도 포토레지스트 이거 중단한 적 한 번 있어. 그 문재인 때. 그때 또 한국 인민들 막 난리 났었잖아. 막 일본 뭐 반대하고 막 일본 불매 운동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었잖아. 그때 막 대기업 회장들 이재용 회장 막 일본으로 가고 뭐 이게 포토레지스트가 뭐냐면 반도체 목을 조이는 핵심 부품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품 포토레지스트라는 이 부품을 일본이 중국에다가 제재를 하잖아. 중국에 수출을 안 하잖아. 반도체 생산 지연 또는 정체, 중국 반도체 산업 성장 계획 타격, 글로벌 공급망 충격, 가격 변동 요거 한 개만으로도 중국을 얼마든지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게 아직 공식적으로 막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포토레지스트를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 아니야. 하지만 이미 어떤 회사들은 수출을 중단을 했고 중국 업계에서는 이미 이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 야 이거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이제 안 들어온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일본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목을 조이고 중국은 그냥 일본 개인 가수의 목을 조이고 콘서트 하지마, 노래 그만 불러. 차원이 다른 제재예요. 야,
그래서 사람들이 또 여러 평론가들이 하는 얘기가 일본이 중국한테 무릎을 안 꿇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거는 이미 중국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겉으로 떠드는 것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일본은 조용하게 뭘 하고 있습니까? 분석하고 파고들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한 개씩 꺼내면서 또 뭐 하고 있어요? 미일 동맹 강화, 방위비 증액, 공급망 재편, 잠재적 핵무장 능력도 뭐 일본의 잠재적 핵무장 능력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죠, 그죠? 반대로 중국은 경제는 흔들리고 민심은 박살나고 공산당이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자기 인민들 밥그릇이나 쥐어차고 있고 청년 실업에다가 인구 문제, 지방 부채, 공무원들 월급도 못 나가고 있지, 부동산 붕괴, 내부에는 산더미 같은 폭탄이 쌓여 있는데 겉으로 뭐 하고 있어? 야, 우리 핵 보유국이야. 야, 우리 GDP가 니들 몇 배인데? 이러면서 정신승리만 계속 주장창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요즘 제가 이것저것 이 문장 저 문장 이 기사 저 기사 이 평론 저 평론 보면서 지금 중국과 일본 사이의 싸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대략 알게 된 다른 시각. 지금 그냥 미디어들만 보면 그냥 일반 뉴스들만 보면 지금 거의 뭐 중국이 일본을 거의 그냥 뭐 목살 잡고 뒤흔들고 있잖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라는 이런 주장을 한번 펼쳐봅니다.